스타링크 인터넷 나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스타링크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다. 머스크의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아주 좋은 일을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정보통신 뭐 데이터 부총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부총리가 러시아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반응을 해서 스타링크는 현재 사용 가능하고 몇 개 지금 터미널이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뭐 전쟁 이슈가 글로벌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뭐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 원유 시장의 넘버 투인 러시아가 국제 유가 상승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또 다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쉽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어제 수도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방어를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가스하고 파이프라인 오일 기지가 뭐 폭발을 일으켰다. 뭐 화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양측 간에 뭐 많은 사상자가 났고 이런 와중에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또 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필사적인 뭐 항전의 의지를 그렇게 보이면서 갈수록 뭐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수도 방어에는 일단 성공을 했고 평화협상에 대한 뭐 최근 장소 때문에 결렬이 됐었는데 이러한 장소로 어떤 터키하고 이스라엘 쪽에 장소 협조 요청을 뭐 했던 모양입니다. 아직 이제 뭐 쉽게 우크라이나가 함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상당히 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죠. 젤렌스키가 나는 어디도 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차편이 아니라 무기, 웨폰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어제도 큰 전투가 있었고 이제 도시 이곳저곳이 뭐 폭격을 맞았고 우크라이나의 측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도 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간인들도 거의 수백 명의 사망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탱크를 막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인들도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러시아에 대항을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가지 않고 자국민과 뭐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하에 대피해 있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어떤 애국심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하고 있고 CNN하고 뭐 폭스뉴스에서 비춰지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미국의 원칙이 뭐 다른 나라 뭐 민족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미국도 누굴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데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치열하게 뭐 저항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CNN하고 폭스뉴스에서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상에 뭐 비트코인 뭐 이쪽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기타 뭐 여러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우려스러운 생각이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시장 불확실성을 선호를 합니다. 어떤 유가라든가 이런 생산 장비들이 어떤 그 치열하게 뭐 전쟁이 나고 하면 이게 뭐 장비라든가 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유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그런 시각들이 유가가 또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미국과 뭐 나토에서도 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고, 바이든 정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망명을 권하는 그런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이야기를 했고, 수도 여러 곳에서 그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린지 그람,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인데요. 이게 뭐 시사하는 게 좀 있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성공을 할수록 푸틴은 아마도 지구를 아주 그을려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쉽게 쏠리지 않고 계속 뭐 불확실성을 증가를 한다면 더 많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 경제, 환경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드디어 미국하고 EU가 몇 개의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제거하기로 했다. 스위프트라는 게 이제 뭐 국제 뭐 통화 연결망이라고 이야기되네요. 나왔네요. 글로벌 뱅스. 이게 뭐 국제 금융 거래상 뭐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트하는 어떤 코드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코드가 있고, 이게 이제 승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 요걸 취급하는 은행이 전 세계에 한 수천 개가 된다고 하고, 미국과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쪽 그쪽에서 거의 뭐 한 천여 개 이상을 뭐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제거가 된다고 하면 뭐 러시아가 뭐 수입하는데 어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러면 원유를 많이 수출해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첸 공격 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거의 뭐 3차 대전을 불살한다는 그런 강력한 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제재안에 스위프트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지난밤 도시의 어떤 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해서 수도를 지켜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CNN이나 뭐 폭스뉴스 이쪽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감명스러운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여론을 빠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를 지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말은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유에 대한 것들을 안 하면 이게 뭐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가디언지에서 지금 방금 트위터가 나온 거에 의하면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이제 스위프트를 뭐 배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우크라이나 오일 시설이 폭격을 당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영향을 향후로 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국제유가는 뭐 장이 개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의 방향은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 이제 러시아도 뭐 시프트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뭐 수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하고 또 우크라이나 오일 시설이 이렇게 폭파가 된다고 하면 국제 유가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위프트 발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뭐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우리가 뭐 전 세계 뭐 증권 시장은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는 지금 오늘 중으로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한 3만 9천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3만 8천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이어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뭐 지난주에는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 일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과연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하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린지 그레암 쪽 이야기처럼
여러 이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의례적으로 수도를 방어를 하면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다시 살아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프트 예민한 그 시프트에 러시아 몇 개 은행이 어떤 제거가 됐고 거기에 이제 뭐 독일, 유럽, 뭐 미국 등까지 포함을 했다고 하면 향후로 그 러시아가 과연 이러한 유가를 오일을 수출하는데 뭐 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수입할 때도 물론 뭐 결제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러시아의 썸배라고 얘기했어요. 몇 개 은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모든 은행에 뭐 시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에 뭐 충격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런 상황을 준비를 해서 지금 러시아가 나름의 정책을 지금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국 간 뭐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정책들이 지금 뭐 중국이 아직은 참여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어떤 그 현금에 대한 요구가 어떤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58배가 뛰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행에 찾아서 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재정 시스템을 이번에 이런 시프트 제거를 미리 대비를 해서 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중국과 거래하는 뭐 그쪽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인들은 중국이 아직 그 이러한 거래에 아직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참여를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만의 공유하는 뭐 국제 파이낸셜 시스템, 국제 회계 시스템 이쪽은 아직 원활하게 뭐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일부 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가한다. 뭐 그것도 이러한 그 시프트가 제거됐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금융 정책을 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명력,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좌절이 시작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 사이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 전쟁 이후에 대해서 러시아 군대가 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얘기고요. 젤렌스키는 여전히 우리는 무기를 뭐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군사적 그뭐 지원, 군사 시설에 대한 뭐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하여간 내일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 스위프트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오일 가스라인 폭발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쟁의 불확실성이 뭐 중단된 게 아니라 점점 커질 수도 있는 뭐 이런 리스크가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뭐 전쟁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64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에 쇼크 물량이 나오면서 강한 뭐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2일간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뭐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하락을 했고 거기에 이제 급등할 것을 우려한 일부 공매도 세력들이 뭐 쇼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중국도 뭐 중국 A50 뭐 선물도 상승을 했고 전 종목들이 올랐어요. 뭐 테슬라, AMD,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이라는 또 비트코인 관련 쪽도 뭐 상승을 했고 쉐브론, 뭐 에너지 관련 기업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제 기준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90달러인 것까지 떨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이쪽에 뭐 글로벌 증시가 뭐 화답을 했고 미국 달러 지수가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97이 넘었었네요. 96까지 하락을 했고 안전자산이 채권의 매수에도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금리가 좀 반등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2년물을 한번 볼까요?
2년물 미국채에 대한 일부 매도가 나왔고 일부 금리는 뭐 반등을 했습니다. 루브라는 강세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2년 채권 수익률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단 이제 2년, 10년 뭐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지금 공포로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39.89 쪽으로 상승을 했고 10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2년물보다 많이 올랐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러시아 증시도 뭐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간밤에 어떤 뭐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것을 뭐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뭐 뉴욕 증시가 한 2일 정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다소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시장은 이러한 그 전쟁 이슈로 1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3월에 뭐 0.5% 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타이트닝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킨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3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3월 초가 되는데요. 이때 과연 3월 16일 날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까 그리고 또 QT를 얼마만큼 타이팅하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그동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 3월 16일 날 일단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 그런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다소 금리가 하락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즈음 어딘가 뭐 나스닥은 급반등을 했었고 뭐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요. 월스트리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835포인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대화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패드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충격 속에서 패드가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금리 어떤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대화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일단 다우 나스닥 종목들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가 뭐 이때까지만 해서도 뭐 테크 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뱅크 그 다음에 러시아 소수 엘리트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수출을 금지하는 어떤 제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뭐 스위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원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재에서 지금 빠져 있을 때를 감안한 뭐 이런 상황인데요. 간밤에 이제 스위프트를 뭐 유럽하고 미국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향들은 아직 그 증시에 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에 소비 판매가 2.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비의 이런 증가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가게는 저축을 소비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나스닥이에요. 2015년도 말에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금리가 좀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해서 이 금리와 더불어서 2016년, 17년까지 상승을 이어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 이미 뭐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감은 벌써 우리는 뭐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뭐 급등이 나도 뭐 이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난주에 다행히 뭐 목금 뉴욕 시장부터 해서 우리 시장도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전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2년하고 10년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 업종도 뉴욕 시장에서 1.79%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2.74% 상승을 하고 거의 뭐 전업종이다 뭐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시장에 뭐 우려 사항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녹색이 이제 10년물이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2년물인데 이게 뭐 절대 수치는 아니고 상승률이거든요. 상승률인데 지금 10년물에 비해서 2년물이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 때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2년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슈, 특히 국제유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2년물이 어느 정도 아까처럼 좀 하락을 해야 나스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금리를 낮추면서 이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2년물이 갭이 굉장히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 갭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2년물을 빠르게 위로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2년물이 꺾여야 뭐 증시가 본격적으로 바닥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뭐 국제유가의 어떤 월요일 날 과연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서 가스랑 오일 시설이 폭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뭐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된 걸로 일부 보이거든요. 이게 썸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개 은행인지 아니면 수십 개 은행인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 전체가 이렇게 배제가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뭐 유가를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난 이제 중국하고 연결을 해서 아까 국제 회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뭐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러한 국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면 이러한 상승 랠리는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1, 2월 달에 뭐 장이 안 좋아서 이러한 기관들도 이제 뭐 펀드 매니저 평가라든가 뭐 자문사들이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부 뭐 보험이라든가 뭐 우체국 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비정상적인 그런 공모 방식에 의거해서 상당 부분 수익률을 지금 확정해 놓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의 뭐 무제한 공모를 받아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기관들하고 뭐 외인들은 처음에 50만 원대 이상에서 다 팔았죠. 그 외인들도 이 차입자금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몇 주 원의 돈들이 지금 외국하고 전혀 일하지 않은 기관들한테 어떤 공모 차익으로 지금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씁쓸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쪽도 뭐 공모 외에 자기네가 알파 펀드라든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수익률을 뭐 좋게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매수세가 지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 안에 뭐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주에 샀던 종목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현대중공업.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선이 만약에 그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가스 공급망이 어떤 이러한 러시아 제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공급 시설이 차단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육로를 통한 방법, 파이프를 통한 방법보다는 해양을 통해서 이제 뭐 이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지난주에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도 뭐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를 했고 기관도 일부 외인도 많이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신재생 관련 사항도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들도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부 저변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LNG 탱크선 건조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직 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볼까요? 기관이 한 10거래일 이상 계속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괜찮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숨고리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하는데 지금 막 고점이네요. 딱 82,000원 언저리 8만 원대에는 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는 가지만 뭐 기관들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하락 시에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도 똑같고요. 요새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SM, 아모레퍼시픽 이게 경기 재개와 관련된 경기 민감 쪽 그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돌파 후 여기 빨간색 돌파 후에 조정을 받아서 언제든지 뭐 상승할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일부 좀 매도를 한다. 요때가 이제 기관들이 좀 다시 뭐 저가에서 다시 잡을 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 때 매수를 하면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지수가 빠진 원인이 우리 자체의 이유보다는 글로벌리 이제 여러 뭐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본격적인 뭐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수에서 지금 하락을 너무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월봉을 봐도 어느 정도 한 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주봉을 봐도 2591일이 저점이고, 이때 이제 뭐 바닥이 좀 보인다면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2600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2591을 깨면 일단 다시 손절을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의 폭은 저거하지만 일단 이게 뭐 많이 올라가면 지금 3000대 저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는 못 가도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뭐 일봉인데요.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뭐 쌍바닥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위에 이제 일부 뭐 전에 고점이 일부 매물대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뭐 전쟁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을 잘 봐야 돼요. 장중에 선물. 지금 선물이 그나마 기관들이 받쳐줘서 일단 선물이 뭐 많이 하락을 안 한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의 이런 선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게 뭐 뉴욕 시장을 미리 선반영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선물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당일날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이 시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선물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이게 뭐 내일 이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된 걸로 시장은 반응을 했는데, 주말에 오히려 갈등이 좀 격화되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좀 이게 지속되면 이게 뭐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세계 증시에도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뭐 이념물을 자극하게 되면 이념물 금리가 올라가서 또 뭐 스프레드가 뭐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국제 유가 추이와 이념물 채권 수익률 추이에 따라서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뭐 바닥을 딛고 가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